원피스 1173화의 제목은 전사들의 세대로. 챕터는 악마가 된 도리와 브록이 그리고 도미 리버시 상태의 거인들이 서쪽 마을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악마 거인 군단이 서쪽 마을을 덮치자 조로는 거인들의 머리 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는 거인들 사이에 끼면 도미 리버시의 영향을 받기에 조로가 생각해낸 책략으로 거인 무리의 중심에 도달하자 조로는 더 높이 뛰어올라 3도류 5위 6도의 갈림길이라는 기술로 악마가 된 모든 거인들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조로의 공격을 본 도리와 브로기는 합동 기술로 조로를 공격하는데, 이에 조로는 칼을 이용한 반동으로 몸을 날려 공격을 간신히 피하고 그 결과 도리와 브로기는 서로를 베어버립니다. 이 장면은 과거 리틀 가든에서의 결투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몸 일부가 잘려나갈 정도로 훨씬 치명적인 격돌로 그려지죠. 장면은 브룩 사이드로 바뀌고 사라졌던 브룩은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로 땅을 기어서 군코에게 다가가는데, 이렇게 군코에게 다가간 브룩은 군코를 슈리 공주라고 부르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어 브룩은 군코의 얼굴과 파란 머리 그리고 오드아이라는 특징과 자신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점까지 꺼내며 모든 게 일치한다고 확신하면서 슈리 공주님을 조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며 아버지를 죽인 공주라고 몰아붙입니다. 또한 브룩은 군코에게 당신이 목숨을 앗아간 그 사람은 내가 큰 빚을 진 은인이라고 말하는데, 브룩의 말에 군코는 잠시 정신을 차리지만 그 순간 이모가 군코를 다시 통제하려 하죠. 이렇게 잠시 정신이 돌아온 군코는 도망치라고 외치며 화살로부터 브룩과 밀짚모자 일당을 풀어주는 데 성공하지만, 이모가 다시 군코의 통제권을 빼앗아 결국 군코가 브룩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상디는 나미 일행에게 도착하는데, 정신을 차린 군코 덕분에 나미 일행은 군코의 화살에서 모두 풀려날 수 있었지만, 로빈은 여전히 소머즈의 덩굴에 갇혀있어 로빈만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소머즈와 배에 도착한 거인족 아이들로 바뀌는데, 아이들의 부모인 리플리와 거인들은 신의 기사단이 납치한 아이들을 찾기 위해 뒤쫓지만 그 순간 니카 괴물이 이들을 가로막았고, 이에 부모들은 우리들 역시 전사들의 세대라며 힘을 합쳐 니카 괴물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니카 괴물은 이들의 공격을 견뎌내며 오히려 부모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보고 있던 게르즈, 골드버그, 로드는 뛰어가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은 원거리 공격으로 괴물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셋은 동시에 기술을 준비하는데, 이들은 부모들을 공격하는 니카 괴물에게 3인 장군, 포효하는 나라라는 기술을 사용했고, 이들의 합동 공격은 니카 괴물의 몸을 관통합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니카 괴물은 소머즈 쪽으로 날아가는데, 이에 소머즈는 괴물을 멀리 쳐내지만 그 반동으로 괴물은 아이들을 납치하려 했던 배 위로 떨어졌고, 이번 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 충격으로 배가 침몰해버리고, 이를 본 소머즈가 경악한 표정으로 젠장이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원피스 1173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브룩이 군코를 알아봤습니다. 브룩은 군코를 슈리 공주라고 부르며 아버지를 죽인 공주라고 말했고, 브룩은 군코가 죽인 남자가 자신의 은인이라고 밝힙니다. 이러한 브룩의 대사와 브룩의 어린 시절 설정을 보면, 브룩은 어린 시절 힘들게 지냈지만 당시 어느 왕국의 왕이었던 군코의 아버지를 만나 그 왕국에서 호위무사단장까지 맡으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당시 호위무사단장이었던 브룩은 왕의 공주였던 군코를 돌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자신을 거둬준 은인을 잃게 됐고, 이후 브룩은 호위무사를 그만두고 해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왕국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갓벨리에서 벌어진 천룡인들의 인간 사냥이었던 걸로 보이며, 그렇기에 브룩은 신의 기사단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군코가 아버지를 죽인 공주가 된 것도 이 사건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모와 심의 계약을 맺은 하랄드는 정신은 이모에게 지배받기 전이었지만 육체는 이모에게 조종당의 부하들을 공격했었는데, 현재 군코가 아버지를 죽인 공주라고 불리지만 회상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은 것을 보면 군코 또한 하랄드처럼 이모에게 육체를 지배받아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브룩은 현재 군코를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에서 이러한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군코가 이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군코와 이모가 계약을 했다는 의미인데, 만약 군코가 계약을 자신의 의지로 맺은 것이라면 군코는 하랄드와 비슷하게 이모에게 쏘가 계약했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모와의 계약이 군코 의지로 맺은 계약이 아니라면 이는 이모가 강제로 맺은 계약으로 보이며 이렇게 이모가 상대를 악마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까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백의 100년에 존재한 네펠타리 릴리 또한 강제로 계약을 맺게 된 것으로 생각되며 네펠타리 릴리도 군코처럼 기억을 잃었었기에 네펠타리 가문이 세계 정부를 세운 20인을 배출한 가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릴리는 군코처럼 잠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알라바스타에 쪽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하며 이처럼 과거 이모가 릴리를 계약으로 구속했고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모가 군코와 강제 계약하여 지금까지 데리고 있는 것 또한 군코가 릴리처럼 파란 머리의 공주였기 때문으로 보였죠. 이렇게 이모가 군코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군코의 육체는 다른 신의 기사단과는 다르게 늙지 않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군코를 포함하여 더 이상 늙지 않는 오르성들은 이모와 최종 단계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모가 네펠타리 릴리에게 집착하여 군코 다음으로 비비 또한 노리고 있는 것이라면 원피스 최종장 이모와의 최후의 전투는 밀짚모자 해적단이 비비의 몸에 빙의한 이모를 상대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는 조로에 이어 상디까지 등장했습니다. 조로는 나름 머리를 쓴 책략으로 조로는 높이 뛰어들어 악마가 된 거인들을 전부 베어버리며 도리와 브로기가 서로 공격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조로는 양계로 올라오자마자 활약하고 있고 신의 기사단을 상대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패왕색 패기까지 보유하고 있어 조로는 앞으로 더욱 날뛸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상디는 아직 패왕색 패기 발현이 안 됐는데 저는 상디가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에서 패왕색을 각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패왕색 패기를 보유한 스쿠퍼 가반이 상디와 평행이론을 가진다는 점이 크지만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에서 상디의 상대가 신의 기사단 소머즈라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디라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기사도 정신을 가져 모든 여성을 존중하고 미녀를 사랑하는 캐릭터로 사랑의 힘으로 키자루의 레이저조차 튕겨낼 수 있었는데 그에 반해 소머즈는 여자를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사랑을 고통을 주는 매개로 악용했었죠. 즉 상디와 소머즈는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진 인물로 현재 로빈 또한 소머즈의 능력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기에 이를 본 상디는 로빈을 풀어주기 위해 소머즈를 찾아갈 것으로 상디와 소머즈의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디는 신의 기사단을 상대하기 위해 결국 패왕색 패기를 각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패왕색을 두른 공격이 신의 기사단의 회복을 늦춘다는 것은 이모의 능력을 저지한다는 의미로도 보였고 만약 이처럼 패왕색 패기를 두른 공격이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저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에그헤드 에피소드에서 키자루의 레이저 공격을 사랑의 힘으로 튕겨냈던 상디는 무의식적으로 패왕색 패기를 몸에 두른 것일 수도 있어 보이며 그렇다면 상디는 사랑을 고통을 주기 위해 이용하는 소머즈를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상대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